대망의 벡터 스페이스 여기서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수학에서 공간으로 번역을 하는데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보통 아시는 셋 있죠? 셋을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공간으로 번역이 되면서 벡터들을 모았는데 그게 어떤 구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말로 바꾸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인이 무엇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무엇이냐? 벡터는 여러분들은 보통 이과 수업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어떤 양 이렇게 배우셨죠. 배우시거나 그 건너 들은 이야기들이 이런 걸로 있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수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정의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정지으면 너무 벡터라는 것을 벡터의 쓰임새가 너무 한정된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정의하면 벡터를 사실상 정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냐? 그럼 크기는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냐?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일종의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럼 크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방향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 마치 국적법에 한국인을 정의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뭐 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인을 정의하는 법은 한국인이 갖춰야 될 요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벡터도 벡터의 조건을 혹은 충족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벡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 공간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겠지만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벡터에 정의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30페이지 하단에서 31페이지 상단까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죠. 벡터라는 게 있으면 벡터를 더한 것도 벡터여야 된다. 그리고 더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교환법칙이라는 게. 결합법칙이 있다. 항등원이 있다. 덧셈에 대한 예원이 있다. 실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그리고 1배한 것은 그 자체다. 그럼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있는데 무엇이 벡터인가를 증명하려면 그것들이 이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증명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기 힘들죠. 국적법은 간단하죠. 아버지나 엄마가 한국인이면 된다. 근데 벌써 여기서 벡터의 조건이 많습니다. 8가지 정도. 7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벡터는 수학자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먼저 고안한 것이라고 앞에 책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추상화는 나중에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왔던 작업을 다시 추적하면 됩니다. 무엇에부터서 시작했고 수학자들은 어떻게 추상화를 했나 를 생각하면 벡터를 아시기 쉽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벡터는 누가 붙었냐 하면 앞에 첫 페이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벡터의 개념은 16세기 물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 방향과 크기를 가진 속도 개념을 다루면서 두 속도의 합성을 생각하였다. 방향이 같은 속도의 합성은 단순히 그 크기를 더하면 되지만 방향이 다른 두 속도를 합성하는 것은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스테빈과 갈릴레오로, 스테빈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십진소수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스테빈과 갈릴레오로 그림 3.1과 같은 방법으로 두 벡터의 합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뉴턴에 있어서 프린키피아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를 일반화, 추상화 한번 해봅시다. 자,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는 힘으로도 볼 수 있어요. 혹은 속도는 어떤 일정한, 아까 방향이라고 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무엇이죠, 그죠? 무엇인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를 봅시다. 그럼 힘으로만 봅시다. 힘이, 제 생각에는 힘이 더 나타내기 좋아요. 그럼 여기에,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의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에 힘이 가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얘를 힘이 가해진다는 말은 여기에 우리가 힘을 줘서 당긴다고 봐도 되죠. 그럼 내가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당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힘이 있는 거고. 그럼 힘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 힘이 있을 때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또 줄 수도 있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 똑같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면 두 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힘을 한 점에서 두 사람이 작용시킬 수가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령 A라는 사람이 당기고 B라는 사람이 당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힘이 여기 작용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A와 B를 합친 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친 힘은 이것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힘을 합칠 때 두 사람이 A의 힘하고 B의 힘을 합친 거랑 B의 힘을 A의 힘을 합친 거랑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에 관해서, 이런 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을 몇 배씩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힘을 조절해서 그 몇 배씩을 우리가 실수를 사용해서 힘의 크기를 늘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세 사람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렇게 C라는 힘이.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 사람이 했으니까 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힘을 더해서 C를 더한 것과 B와 C가 더해서 그 다음 A를 합친 것과는 같아야 자연스럽죠. 이 물리세계에서. 이런 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실수배를 하는데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다시 어떤 실수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힘을 2배 하고 그 다음 3배 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 번에 이걸 당긴 것하고 같아지죠? 6배하고 같아지죠. 그러면 L하고 K를 한꺼번에 한 거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이게 전부 조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5개. 자, 그 다음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대 방향에 이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6. 자, 조건이 모두 몇 개죠? 7개 있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왜? 뭐가 빠졌는가? 이 실수배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실수배를. 그러면 실수 중에서 가장 단위가 되는 숫자는 뭐죠? 1이죠, 1. 그러면 어떤 힘의 한 배를 더한 것은 그 힘 그 자체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떤 힘의 한 배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들 혹은 이것을 추상화한 것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걸 다 떼고 나면 크기 방향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어떤 애들인데 그 애들은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이런 성질들을 이런 애들을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아니죠. 힘으로부터 벡터를 추상화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이 어떤 성질을 가진가를 쭉 살펴보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 다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을 그냥 벡터라고 하자 하면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붙은 이런 몇 배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그런데 이것을 실수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복수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수가 됐을 경우는 우리는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당분간 이 책에서는 실수 벡터 공간만 할 겁니다. 근데 복소수 벡터 공간은 언제 중요하느냐? 양자역학이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에 쓰는 것들은 상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태는 벡터 공간인데 복소수 벡터 공간입니다.